자, 오늘 방글라데시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보건부터 경제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 상황과 앞으로 양국 관계, 또 비전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이장근 주 방글라데시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 방글라데시 이장근 대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대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말 끝나지 않는 전쟁, 코로나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상황이 참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코로나19 현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방글라데시의 총 코로나 확진자 수는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47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25,500명, 그리고 매일 5,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방글라데시가 인구 1억 7천만 명, 그리고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고 또 인구 밀도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방글라데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400명대였고 백신 접종도 2월 초부터 시작되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인도에서 폭발적인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3월부터 재확산이 시작됐고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4월부터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고 6월부터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7월부터는 전면적이고 또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8월 들어서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30%를 넘던 확진율이 지금은 15%대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매일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1일부터는 봉쇄 조치도 해제되었고 관공서나 상점, 은행, 식당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 들으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에서 온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방글라데시 내 백신 수급 또 접종 상황이 원활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민, 현재 교민들의 백신 접종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방글라데시는 우리보다 이른 2월 초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던 인도가 긴박한 국내 상황이 생기면서 백신 수출을 중단하고 그래서 3월 이후에 방글라데시가 백신 공급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6월 말부터 미국과 중국 그리고 WHO의 코박스를 통한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고 7월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내년 2월까지 인구의 80%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가운데 55세 이상 5만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백신 공급 상황을 보아가면서 55세 이하도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로힝야 난민에 대한 백신 접종은 방글라데시 백신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으로서는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우리 고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아주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지난 3월부터 교민 가운데 백신 접종 희망자를 접수해서 700여 명의 명단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시했고 그리고 외교장관, 보건장관 같은 고위 인사를 만나면서 저희 교민들에 대한 백신의 우선적인 접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다행히 방글라데시 정부의 협조로 7월 초부터 우리 교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백신을 접종한 교민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교민들도 상당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나라 어떤 보건 협력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 한 9억 원 정도 규모의 한 진단 도구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다고 하죠. 협력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보건 분야는 한국이 그간 방글라데시와 협력에 중점을 기울여왔던 그런 분야입니다. 1997년에 코이카 사업으로 수도 다카 인근에 한국 방글라데시 친선병원을 설립해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전문대학원을 다카에 또 설립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친선병원 내에 안과 변동을 설립해서 또 안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BCF 차관으로 다카의 국립의과대학에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극복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만 불 상당의 신속 진단 키트, 그리고 웍스루 코로나 검사소를 지원했고, 또 일선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방호복과 마스크 같은 그런 보호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취약계층 1,800가구에 대해서 긴급 식량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요청으로 코로나에 따른 방글라데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불 규모의 EDCF 차관도 또 제공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우리의 이런 지원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대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방글라데시의 경제 근간이 되는 섬유, 또 봉제 산업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뭐 수출 감소, 공장 폐쇄 등 또 있었죠. 올해 전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선진국들의 경제가 조금 좀 회복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의 상황은 어떤지는 좀 궁금하네요. 예, 지난번 인터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 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체 GDP의 12%, 그리고 수출의 84%나 의료 품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또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의료 수출국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방글라데시 의료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유럽 등 의류 판매 업체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가 생겼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방글라데시 정부의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봉쇄 조치로 공장도 폐쇄되었고 아주 큰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결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4%나 감소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폐업한 의류 공장도 4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면서 금년 들어서는 이전 수준의 수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도에는 봉쇄 기간 중에도 의류 공장은 가동이 허용되었었습니다. 아직 그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류 수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방글라데시에 참 많은 좀 어려움을 줬는데, 사실 방글라데시가 최근에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수주 현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방글라데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6% 이상의 아주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해서 세계에서 아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8.3%나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난해에도 5%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방글라데시는 2026년부터는 현재의 최빈 개도국 LDC G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유엔에서 이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납부된 인프라 개발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예산의 40% 가까이를 인프라 개발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지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주액이 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파리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국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말씀드리자면 삼성물산이 지난해 수도 다카의 국제공항의 2터미널, 신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규모가 16억 불이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 외에도 지난해 6억 불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수주해서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와 현대건설이 14억 달러 규모의 마타발이라는 곳의 발전소 건설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라건설은 지금 2개의 지방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한국의 설계, 감리 회사들이 다수 인프라 프로젝트 설계하고 감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의 40%를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또 이후에는 정말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경제 성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많이 수주를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가 이제 2년 뒤에 수교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우정을 다져온 두 나라인데 협력 관계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1973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교 이후에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산업인 의류, 섬유 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9년 대우가 처음 방글라데시 섬유 기업과 합작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영원무역 같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의류, 섬유 분야에 지금 진출해서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200여 개가 되는데 대부분이 의류, 섬유 분야의 업체들입니다. 누적 투자액으로는 한국이 미국, 영국, 그리고 화란, 싱가포르에 이어서 5위의 투자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원무역은 1999년 치타공이라는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에 2,500에이커에 달하는 아주 큰 한국 수출 가공 공단 KPZ이라고 부르는데 이 KPZ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KPZ는 투자 금액이 10억 불이 넘고 이 공단 내에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이 7만 명에 달해서 지금 양국 간의 그런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섬유 분야에서의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의 기초에서 인프라와 ICT 분야, 보건, 에너지, 원자력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외에도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글라데시 연구용 원자로 개선 사업을 수주해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페어그룹이라는 방글라데시 기업과 협력해서 2018년부터는 휴대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지 기업을 통해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 교류 그리고 문화 협력도 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협력 분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현재 10,000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또 한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학생들도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양국 관계가 더 한층 높아지는, 강화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방글라데시 안에서의 한국 문화 인기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대사관이 여러 가지 또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예,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은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전반에 아주 관심이 큽니다. 다카에만 한국 문화와 관련된 동호회가 30여 개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카시네 한 사립대를 방문했었는데 이 한국 문화 동호회 회원들이 즉석에서 K-팝 공연을 보여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아주 큰 관심과 애정을 보였었습니다. 2019년에 당시 이낙연 총리께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셨을 때 방글라데시 대통령께서 면담 중에 자기 손자가 BTS 팬이라고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방글라데시 인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면 자녀들이 K-팝 또는 이제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과 방글라데시 관계에 관한 그런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K-팝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100여 개나 되는 그런 팀들이 참여를 해서 K-팝의 그런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대사합의 태권도 대회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고 지금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사관은 그런 페이스북과 또 유튜브를 통한 공고외교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사용자가 굉장히 많군요. 또 인구도 전 세계에서 8위. 참 굉장히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인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두 나라의 교류와 또 협력 비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방글라데시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최근 10년 이상 6%가 넘는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해 5%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가능성과 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이 그간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양국의 협력의 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은 또 한국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에 더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인 방글라데시. 이 방글라데시는 앞으로의 아세안과 인도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그런 협력 대상국이 될 것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우리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해서 또 방글라데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말씀 많이 또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두 나라가 양국의 성장에 서로 보완되는 그런 파트너 나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장근 주 방글라데시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